학생들은 왜 학교를 떠나는가? 희망의 나라로 엑소더스 책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학교 가기 싫다, 직장 가기 싫다. 이 생각 자주 하시나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끝없이 쌓이는 할 일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텐데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무카다미 류의 소설 희망의 나라로 엑소더스는 그러한 일이 현실이 되어 벌어지는 파격적인 중학생들의 행보, 그와 대조되는 기성세대의 현실 안주, 회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는 희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01년 일본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로 인해 죽은 도시가 될 위기를 맞습니다. 정당도 통합과 분리를 오가며 혼란스럽고 엔화는 한때 150엔을 넘어 천천히 하락하였으며 대형 시중은행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실업률은 7%를 넘어갑니다. 상상만 해도 희망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인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즉 낯선 것을 마주할 때 그것을 의심하고 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소설 속 한 구절입니다. 미디어에는 버라이어티 쇼가 인기를 끌었으며 길거리의 사람들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듯 그 누구도 진정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즉, 기성세대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현실에 회피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불안을 외면하고자 합니다. 희망을 되찾기 위해 처음 움직인 것은 고학력자, 기술자, 어른이 아닌 바로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일본을 떠나 아프가니스탄의 부족으로 살아가는 나마모기 학생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일본이 그립지 않나? 일본에 대해선 벌써 잊었어. 잊어? 왜?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어. 벌써 죽은 나라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 땅에는 뭐가 있는데? 모든 것이 있어. 살아가는 즐거움, 가족과 우정, 존경심과 자긍심, 그런 것들이 있지. 우리에게 적은 있지만 이지매를 하는 사람도 없고 당하는 사람도 없어. 이 인터뷰를 본 학생들은 비로소 희망에 대한 욕구가 분출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200만 명 이상의 등교 거부로 표출된 것입니다. 기성세대와 미디어는 등교 거부 현상을 평범하지 않은 일, 보통에서 벗어난 일로 치부하며 학생들의 행동을 너무 간단한 기사로 처리해버립니다. 교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그 누구도 그들이 왜 등교 거부를 하게 되었는지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져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청소년들은 나마무기 통신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점차 확대하여 60만 명 이상의 멤버를 보유한 아스나로라는 출장 촬영 비즈니스 회사를 설립합니다. 큰 규모와 빠른 전속력을 강점으로 삼아 여러 메이저 기업들과 계약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아스나오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한편 미디어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지 않게 되었고 그저 여전히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일본이 아시아 통화와 엔화의 위기가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아스나오의 대표 퐁짱의 국회 연설이 시작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나라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만은 없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처럼 희망만이 있는 시대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애정, 욕망, 종교, 식량, 시설 등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희망만이 없는 나라에서 희망만을 가지고 있던 시대와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을 회의를 품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회 연설 이후 중국 인구에 관한 리포트와 아스나로의 활동 전략이 국제적으로 송출되면서 도쿄 주식거래소의 주가가 폭등하였고 홍콩 달러와 위안화가 회복되어 엔화 매도세가 멈추었습니다. 즉, 중학생의 연설이 일본을 구원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 끝에는 홋카이도에 노우로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기존 사회에서 독립된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쾌적하고 인공적인 도시에는 희망이 있는 것일까? 희망이 있다면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는 결국 열린 질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이상적인 세상에 희망만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갖지 못한 것이 슬프신가요? 잃어버린 것이 슬프신가요? 인간은 원래 가지지 않았던 것보다 가졌으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 소설에서는 거품 경제 시기에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희망이 있던 세상을 경험합니다. 즉, 경제 성장을 이루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조금만 일해도 손에 명품을 살 정도의 돈이 쥐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에 닿으면 금방 녹아내리는 거품처럼 일본의 경제도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기성세대는 잃어버린 나날들을 그리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회피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반면 학생들에게는 처음부터 희망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사라진 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닌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교를 거부하게 되고 그들만의 사업을 확장하고, 때로는 목표를 위해 비윤리적인 부분도 감행했던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희망인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퐁짱 같은 인물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설 속 기성세대처럼 회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설에서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시작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던 이지메는 현실에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22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지원학교에서 인지된 이지메 건수는 총 68만 건 이상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2.1%, 초등학생 4.2%로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10년 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인 점에서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대에 해당하는 대학 진학률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만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국 교육과정에서의 희망은 과정으로서 얻는 것이 아닌 결과로서 얻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대학 입학을 성공이라 치부하며 과도한 입시 경쟁을 유발하고 평가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한국의 퐁짱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결핍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나요? 안주한 쪽인가요? 살아남고자 끊임없이 의심하는 쪽인가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세계란 우리 세대가 경험한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노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희망의 나라로 엑소더스 책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